약 2, 3년 전에 구독경제 관련주가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팬데믹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커머스인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 뜬 적이 있었고, 또 극장에 갈 수도 없고 재택근무로 늘어난 여유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구독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피트니스를 대신하는 펠로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로 구독경제 관련주들이 좀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구독경제 관련주들이 부각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당시에는 이커머스라든가 OTT와 같은 업체들이 한정적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The extreme renters who own nothing, not even their jeans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청바지도 소유하지 않은 극단적인 렌터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잘 안 보이지만 밑에 보면 It's not just leasing your car, Christmas tree, camping gear and even caskets are up for 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리스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캠핑 장비, 심지어 관까지도 렌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몇 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 브리트니 카투치라는 분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에서 $200를 렌트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옷 렌트에 들어갑니다. 자미 잭스콜이라는 분은 눌리에서 옷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무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눌리의 홈페이지입니다. Subscription Clothing Rental이라고 되어 있어서 옷을 구독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달에 $98를 내면 매달 6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빌린 옷은 반복해서 입다가 반납하면 또 다른 옷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초기 모델과 아주 흡사합니다. 눌리의 매출은 1분기에 전년 대비 52%가 급등했는데 이는 평균 활성 구독자 수가 45%나 증가한 덕분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는 매달 $99의 구독료를 내면 FSD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9를 내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독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유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있는데 7,900원을 내면 차 내 디스플레이로 음악과 미디어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LG전자도 6월 LG 베스트샵에서 판매된 LG전자 주요 제품의 구독 비중이 36.2%로 집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TV, 냉장고, 에어컨으로부터 로봇까지 모든 걸 다 구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92리터 냉장고는 카드 혜택을 받으면 6년 렌트에 매달 2,9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한정되었던 구독 서비스가 이제는 자동차, 컨텐츠, 식음료, 교육, 뷰티, 헬스케어 등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도 구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구독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독경제 활성화의 계기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시간이 많아지자 OTT 서비스 구독이 많아졌고 쇼핑도 이커머스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물류혁명으로 그날 주문한 상품을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선식품까지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MZ세대들의 사고 변화도 구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 요인입니다. 의류는 한 번 사면 버릴 때까지 계속 입어야 하는데 한정된 자본으로 다양한 의류를 이용해보고 싶은 욕구를 소유가 아닌 구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쉐어링 업체인 쏘카의 쏘카 플랜을 이용하면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 가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쏘카 플랜은 전년 동기 대비 182%가 증가해서 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고 요즘 미국에서도 주택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발표된 미국의 6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비 5.4% 상승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그 주택시장이 역사상 가장 부담스러운 주택시장이 되고 있다면서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모기지 금리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모기지 금리 2%대의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약 7%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2%대 대출을 상환하고 7%대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그 결과 매물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MZ 세대들은 치솟는 집값에 평생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능하면 나중에 이사하기 편하도록 많은 물건을 집에 두려고 하지 않고 특히 안 쓰는 물건을 집에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UBS에 의하면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의 규모는 2020년 6,500억 달러, 약 900조 원에서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약 2,08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40조 원 시장에서 2025년에는 100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독의 사업 모델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과거에는 고객과 한 번의 거래로 끝났지만 구독 경제가 되면 정기적으로 고객의 반응을 보게 되고 이걸 제품에 반영해서 품질 개선을 합니다. 결국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서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들쭉날쭉한 매출 패턴에서 탈피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구독 서비스 기업이 그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보다 3.4배나 빠르게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구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도비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도 쉽습니다.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한번 경험하면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거뒀고 디즈니 플러스도 가격을 9,900원에서 13,90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쿠팡도 4,990원이던 멤버십 월 구독료를 7,890원으로 58%나 인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료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그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길 배송과 무료 배송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그 구독 경제 관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 중에 유나이티드 렌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나이티드 렌탈스 5년 주가입니다. 5년 동안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23%가 상승했고 주당 수익도 전년비 25%가 상승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 시티는 EV 에비타를 기존 8배에서 9배로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745달러에서 8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상향의 이유는 매출 가시성 증가입니다. 시티의 애널리스트는 특히 회사의 특수성장 부문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성장 궤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회사의 렌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유나이티드 렌털스와 같은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성장성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